독수리는 내려앉아도 닭이 되지 않는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특전사 선배님들이 지금도 즐겨 쓰시는 말입니다. 최근 댓글창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나 1공수 78년 입대, 천리행군 2번 완주했어. 지금도 발바닥엔 그때 굳은 살이 남아있다. 팀 스피리트 때 C123 안에서 구토하면서도 강화했지. 그게 자랑스럽다. 오늘은 이 댓글들에서 영감을 받아 특전사 선배님들이 직접 증언하는 진짜 지옥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훈련들입니다. 특전사 지옥 훈련 탑7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이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부대와 기술을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겠습니다. 7위 내무반의 역설, 특전사만의 팀 문화. 7위는 의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특전사 내무반, 어떤 모습인가요? 냉혹한 상하관계, 살벌한 분위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특전사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부대입니다. 보통 육군 소총중대는 수십 명이 한 단위를 이루지만 특전사 작전팀은 단 12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이 12명이 먹고 자고 훈련하고 만약 전쟁이 나면 함께 적진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러니 계급을 내려놓는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간부와 병사가 함께 식기를 닦고 군장을 정리하는 풍경. 이건 다른 부대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군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의 방향이 달랐죠. 너는 내 전우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이 특전사 내무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 전우회, 그게 특전사를 특전사답게 만들었습니다. 6위 2차 대전 수통을 물려받은 사내들. 6위는 장비 이야기입니다. 1970~80년대 특전사 선배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통입니다. 당시 지급되던 수통 중 일부는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쓰던 M1910 계열 수통이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 낡은 덮개, 고무 마개에선 이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세척을 해도 그 기름때 같은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는 증언이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수통 하나가 전부라는 겁니다. 내륙 전술훈련 중에는 보급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통 하나로 하루를 넘기는 건 예사였고, 물이 떨어지면 논물이나 개울물을 그냥 마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갈증보다 무서운 건 없다. 수통 바닥을 하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다. 선배님들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시대, 부족한 장비, 그래도 임무는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가 6위에 올랐습니다. 5위 소야호 LST와 양구 죽음의 계곡. 5위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야호 LST 상륙함. 특전사 선배님들 중 이 이름을 들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 특전사 대원들이 훈련지로 이동하거나 연안 상륙 훈련을 위해 탑승하던 해군 상륙함입니다. 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도착한 뒤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강원도 산악 지형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양구 일대,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던 험준한 산악 지역. 훈련이 겨울에 걸리면 폭설이 무릎까지 쌓였고 군장은 20kg을 훌쩍 넘었습니다. 길도 없는 곳을 나침반 하나 들고 방향을 잡으며 전진합니다. 동상 걸린 발을 감싸며 다음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형도 적이었습니다. 날씨도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는 불평을 하지 않는다. 불평할 시간에 한 발을 더 내딛는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4위 수통 바닥의 논물. 4위는 6위와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훨씬 더 극한의 상황입니다. 내륙 전술훈련, 흔히 내전이라고 부르는 훈련은 3주에 걸쳐 산악 지형을 누비며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에서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식수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수통 하나로 이틀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유격 훈련 중 물이 떨어지면 대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갈증을 참느냐 아니면 논물이라도 마시느냐. 훈련 지역의 논물은 지금의 위생 기준으로는 절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수가 시작되면 판단력 자체가 흐려집니다. 선배님들은 그 논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징그러웠지.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단물이더라. 이 한마디가 당시 훈련의 처절함을 대변합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포기하지 않은 선배님들. 4위에 충분히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3위 특전병의 자부심. 하사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나이들. 3위는 특전병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1970, 80년대 특전사는 부사관 충원이 늘 부족했습니다. 특전사 여단이 급격히 증편되면서 인원이 필요해졌고 그 공백을 채운 건 바로 특전병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이나 지원 임무만 한 게 아닙니다. 작전팀에 직접 배속되어 부사관 대원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수 기본 교육, 유격 훈련, 해양 훈련, 혹한기 훈련, 심지어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내륙 전술훈련까지 함께 소화했습니다. 복무 기간은 34개월, 일반 육군 병사보다 훨씬 길었고 하사관들과 동일한 훈련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베레모를 받던 날, 그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검은 베레모 하나에 공수 휘장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 얻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병이었다는 게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특전사였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3위는 그 선배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2위 천리행군, 10일간의 지옥 레이스. 2위는 특전사를 상징하는 훈련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천리행군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걷는 훈련입니다. 약 400km, 일주일 안에.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군 전에 이미 3주간의 내륙 전술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전술훈련 중에 이동한 거리만 해도 수백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천리행군은 그 피날레입니다. 이미 지쳐있는 몸으로 25kg 군장을 메고 출발합니다. 무박으로 잠을 자지 않고 걷습니다. 하루에 60-70km를 이동합니다.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식 시간은 하루 6시간 뿐입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그 물집이 터집니다. 터진 자리에 다시 물집이 잡힙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1980년대의 한 실험적 훈련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천리행군 400km를 60시간 만에 주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틀 반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걷는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 게 아니라 한계를 찾지 못한 훈련이었습니다. 물집이 발 전체가 되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울 눈물도 없었다. 2위는 천리행군입니다. 1위 전설의 팀 스피리트, 한반도를 뒤덮은 전쟁 연습. 그리고 드디어 1위, 선배님들의 댓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담긴 훈련, 팀 스피리트입니다. 팀 스피리트는 1976년 6월 처음 실시됩니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훈련을 기획합니다. 첫 해 참가 병력은 4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 이후에는 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훈련 기간도 처음엔 10일이었지만 나중에는 7-80일로 연장됩니다.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B-52 전략 폭격기, 랜스 지대지 미사일까지 투입됐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총 17회 실시됩니다. 특전사에게 팀 스피리트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공수 강화, 헬기 침투, 적진 중심 침투 훈련이 실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C-123 수송기의 좁은 화물칸, 프로펠러 엔진의 굉음이 귀를 찢을 것처럼 울립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도에서 몸을 웅크리고 강화 신호를 기다립니다. 1989년 이후에는 C-130 허큘리스가 도입되었지만 그 전까지 선배님들이 탔던 건 C-123,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쓰던 수송기였습니다. 강화 직전,
문이 열리면 바람이 칼처럼 들어옵니다. 발끝이 허공에 걸리는 그 찰나,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그 순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있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기간 중 한국 특전사 대원들과 미군 그린베레가 만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키가 훌쩍 크고 덩치 좋은 미군 대원들 앞에 검은 베레모를 쓴 한국 특전사 대원들이 섰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통했습니다. 미군 시에서레이션, 즉 전투 식량을 한국군 건빵과 교환하던 일화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겐 공통의 기억입니다. 처음 받은 시레이션 통조림 속 핫초코 파우더의 달콤함에 잠깐 현실을 잊었다는 이야기. 선배님들이 지금도 웃으며 하십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보급 없이 자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 그게 팀 스피리트에서 특전사가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북한은 팀 스피리트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전쟁 연습이라며 훈련 때마다 최고 군사 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 훈련의 위력을 증명합니다. 한반도를 억제한 것은 조약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봄 한반도 전역을 누빈 20만 병력의 땀과 발소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특전사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1위는 팀 스피리트입니다. 오늘 탑7 어떠셨나요? 특전사 선배님들이 겪어내신 것들을 나열하다 보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장비, 극한의 환경, 그리고 끝없는 훈련, 그 모든 걸 견뎌내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배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팀 스피리트 혹은 특전사 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에 부대명과 기수, 그리고 그 기억을 남겨주세요. 전우의 기록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